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치 않은 퇴사설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모든 걸 다 기억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컴퓨터 화면에다가 좀 입력해놨어요. 그거를 보고 한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2022년 9월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2023년 3월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수습기간을 2개월을 포함해서 총 7개월 만에 퇴사를 하게 됐어요. 퇴사 계기의 결론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저는 대표님과 차장님의 눈치와 약간의 압박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요. 이 계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세무법인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자면 세무법인은 상반기인 1월부터 7월까지 신고기간이 몰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바쁜 시기가 상반기이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야근과가 더불어서 주말까지 출근을 무릅써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런 것들이 강제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근데 뭔가 자기 일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뭔가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평균적으로는 10시, 최고로 많이 했던 거는 11시까지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모두 출근을 했고 그렇게 몇 달이 반복이 되면서 몸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몸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지면서 이제 병원에 3월에 가장 큰 신고기간인 법인세 신고기간이 있는데 그 신고기간에 제가 퇴사를 하게 됐잖아요. 제가 3월 둘째 주에 이런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건강이 안 좋아졌던 게 뭔가 쌓이면서 3월 둘째 주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며칠간 입원을 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 못 나간 것 같아요. 회사를. 일주일 동안 못 나갔고 그 일주일 동안 그런 병원에 있었던 일 그리고 회사에서의 일들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맡은 거래처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법인세 신고기간이라던가 그 거래처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가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팀원들이 몇 개를 쪼개서 일을 해주셨고 그리고 거래처에서 요청하는 것도 저희 팀원분들이 조금씩 나눠서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팀원분들도 많이 지치셨고 바쁜 시기에 자기 일도 하셔야 되는데 제 것까지 포함되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몰린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제 몸이 회복이 됐고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날 출근을 했어요. 오전에는 평소와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법인세 신고 기간이니까 법인세를 신고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오후에 대표님이랑 차장님께서 대표님 방으로 호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뜸. 컴퓨터 화면 창에 회사 프로그램이나 일에 대해 업무적인 거를 봐서는 안 되고 하지도 말고 일도 하지 말라. 제가 하는 일이 기본적인 업무도 있지만 잡일 같은 것도 제가 했어요. 근데 잡일 같은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저는 눈치가 없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제가 퇴원을 하고 나서 바로 출근을 했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는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구나 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저를 배려해 주시는 거구나 해가지고 한 며칠간 쉬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이게 퇴사를 하라는 거예요. 퇴사를 하라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이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정말 길어진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병원에서 입원을 해 있는 동안은 퇴사를 한다고 의사를 밝히진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동안은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지만, 회사의 입장에서 당연하지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좀 당황스러운, 뭔가 회사에서 저의 대체자를 만들어 놓으셨대요, 이미. 그리고 뭔가 제가 퇴사를 한다고 이미 가정하에 어떻게 계획들을 다 세워놓으셨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뭘까? 하고 있다가 대표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와닿더라고요. 아, 나 잘리는 거구나. 이게 뭐지? 이게 정말 뭔 상황이지? 정말 부모님이랑 병원에서 그냥 장난삼아 주고 받았던 말 중에 하나가, 너 이러다가 잘리면 어떡하냐, 장난삼아 이렇게 주고 받았던 말들인데 그게 실제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어떡하지? 저는 첫 직장에서 꿈과 미래를 그리고 여기를 입사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배려해 주신 줄 알았다 했잖아요. 근데 뭔가 듣다 보니까 이게 말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들었고,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해. 그리고 처음에는 배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이 이제 결정적인 말이 있었어요. 임팩트가 남은 말이 뭐였냐면, 여기서 우리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으면 너가 지금 이 몸 상태로 일해도 된다는 의사 소견서를 갖고 와라. 그러면은 여기서 일을 계속 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그만두라는 말이구나 해가지고 멘탈이 진짜 와르르 무너졌어요. 머리가 진짜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고, 나 진짜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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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일단 대표님이 핸드폰을 하든 인터넷을 하든 일단 화면창에 하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정말 바쁜데 다들 정말 바쁘시고 엉덩이를 의자에 붙일 틈도 없으신데 제가 어떻게 감히 놀아요. 회사에서 다 바쁘신데, 팀원분들 정말 저 때문에 더 바쁘신데. 그래서 정말 저 빈 바탕화면만 한 4시간을 본 것 같아요. 4시간만 보고 그리고 나서 퇴근한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방에 나와서 차장님이 또 차장님 자리를 호출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각종 서류들을 요청하셨어요. 그때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뭔가 제가 퇴사한다는 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퇴사한다는 가정하에 그런 일들이 뭔가 차곡차곡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서류들 요청하셨고, 뭐 일하고 싶으면은 마지막 란에 의사소견서 갖고 와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너 불편해한다. 일할 수 있겠냐? 라는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아, 나 진짜 여기서 못 견디겠다. 그리고 그 눈빛들이 있어요. 사장님 특유의 눈빛이 있으신데 뭔가 저를 싫어하시는 눈빛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왜냐면은 그런 말들을 듣고 있었는데 눈빛까지 그러게 버리면은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딱 그래 버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멘탈이 더 무너졌고, 멘탈이 한번 무너지니까 다시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회사 내에서는.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냥 자리에 와서 진짜 빈 바탕화면 4시간 보고 퇴근하자마자, 회사가 3층에 있었어요. 3층에서 계단 내려오면서부터 울었던 것 같아요. 울고 친구랑 약속이 있었어요. 친구한테 카톡을 했어요. 나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친구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친구랑 만나서 친구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친구 끌어안고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고 밥 먹고 나서 집 가서 부모님이랑 이야기할 때도 울고,
그렇게 3일을 울었던 것 같아요. 3일을 울었고, 버스 정거장에서,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버스 정거장에서 제가 버스 정거장에서 엄청 울고 있을 때, 제가 버스 기다렸어요. 버스 기다리면서 버스 정거장에서 엄청 울고 있을 때, 버스를 타러 가시던 분이 모르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제 가방에 사탕을 넣어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울었어요. 너무 따뜻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런 차가운 환경에서 있다가 그런 따뜻함을 한번 받으니까 더 울고 싶어가지고 더 울고 그렇게 3일 울고 이제 완전 멘탈이 흔들렸어요. 완전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그 일정 한 일주일, 2주일 동안은 계속 슬펐어요. 슬프고 막 울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자존감은 자존감대로 낮아지고 자신감도 낮아지고 바닥을 쳐가지고 그냥 계속 울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게 계속 되다가 이 멘탈이 흔들릴 때 동안은 아무도 안 만났어요. 정말 아무도 안 만났어요. 멘탈이 흔들리고 무기력해 슬프고 오랫동안 슬프고 일정 기간이 흐르고 나서는 이게 슬픔이 분노로 변했어요. 분노로 변해가지고 제가 야근을 하고 주말까지 출근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팠잖아요. 제가 놀다가 아픈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친구들이랑도 못 놀았거든요. 그리고 아픈 게 뭐 잘못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내 잘못도 아니고 이게 막 너무 분한 거예요. 너무 분해가지고 이게 잘못도 아닌데 왜 날 자르지? 막 이러면서 막 화내다가 진짜 너무 열받아 이러고 너무 열받아 이러고 아픈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이러면서 아픈 게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일하다가 아픈 건데 내가 놀다가 아픈 것도 아닌데 왜 날 잘라 이러면서 이러다가 또 이게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고 이게 또 분노가 또 이해를 해요. 내가 대표였어도 그랬을 거야. 왜냐면은 회사는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저로서 안 돌아가면 안 되는 거니까. 왜냐면은 지금 너무 건강하고 멀쩡하지만 그 대표님이 불안하시다면은 그게 맞는 거죠. 맞다고 하면 맞는 거니까. 너무 건강한데 지금 너무 멀쩡해서 또 분하긴 한데 어쨌든 이해해서 넘어갔고요. 근데 또 이게 이해를 해서 괜찮아진 줄 알았어요.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또 아니야. 또 아니에요. 이게 괜찮아진 줄 알아가지고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딱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만났는데 친구들을 만나서 웃고 떠들고 그 웃는 순간에는 불안한 감정이나 안 좋은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이 잊혀지기 마련이잖아요. 그 순간에는, 웃고 있는 순간에는. 근데 친구들 만나서 웃고 있는 순간에도 그때의 생각과 감정, 그 안 좋은 생각, 그 상태가 뭔가 그 순간순간들이 다 기억이 나고 웃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기쁘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무슨 감정이지 생각하면서 이때 공허함과 무기력해졌어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진짜 공허하고 내가 뭘 위해 그렇게 막 힘들었고 뭘 위해 그렇게 화냈고 뭘 위해 그렇게 막 다 쏟아냈지? 뭘 위해 그렇게 회사를 위해서 막 그렇게 막 열심히 살았지?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침대에서 멍하니 누워있고 싶었어요. 그냥 친구도 만나기 싫었고 사람 일 자체를 만나기 싫었어요. 그리고 사람과 대화하기도 싫었고 그렇게 무기력하다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근데 퇴사를 하고 나서 한 며칠 지난 상태에서 내가 뭐라도 해보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격증 신청을 했어요. 근데 자격증 공부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신청을 해놨는데 돈이 아까운 상태인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했어요. 공부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정말 집 밖에도 거의 안 나가고
진짜 그냥 히키코모리처럼 그냥 진짜 집에만 거의 있고 밖에 거의 안 나가고 사람들도 거의 안 만나고, 그래서 친구들이 놀자 할 때도 거의 안 놀았어요. 진짜 거의가 아니라 아예 안 놀았던 것 같아요. 다 미안하다고 못 놀겠다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거의 다 서운해하고 막 그랬었는데 못 놀겠다고 하고, 그리고 집에만 있었고 이제 여기서 정신을 차려요. 계속 무기력할 수만은 없으니까,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뭔가 친구들은 자기 경력을 쌓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나 혼자만 쉴 수 없겠다, 나 혼자만 쉴 수는 없어, 쉴 수만은 없어 이러다가 이직 준비해야 되겠다, 뭔가 알바를 하고 놀고 싶었어요. 놀고 싶었고, 놀고는 싶은데 백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바하면서 놀고 싶었는데, 제가 포장 알바를 잠깐 했었어요. 포장 알바를 했었는데, 포장 알바는 경력 인정이 안 되잖아요. 제가 사무직을 했으니까, 사무직으로서는 경력 인정이 안 되니까 그냥 어차피 시급도 비슷한 거, 월급도 비슷하니까 그냥 이직 준비를 하자 싶어서 이직 준비를 했고, 현재 2달이 지난 지금 상태로서 현재 면접 2곳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제안들도 많이 받았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이 2곳 중에 다 제안들은 다 거절한 상태고요. 이 2 회사 중에 선택을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이고, 이 면접 관련 썰 같은 거는 다음 영상에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의미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해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저도 이런 일을 겪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떤 시간들을 보내야 될지 모르신 분들이 시청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직 준비를 하면서 느꼈어요. 갈 곳은 정말 많다. 회사 갈 곳은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힘드실 거예요. 정말 힘드실 거예요. 정말 힘들고 지칠 거예요. 그 상황이, 그 순간순간들이 정말 안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거의 대부분 힘드실 거고, 근데 그동안 정말 많이 노력해왔고 힘들어 왔으니까 우리 조금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삼고 뭔가 나를 가꾸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가꾸는 시간, 자신을 돌보는 시간, 그리고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 이 기회에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뭔가 이직 준비를 한다고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직 갈 곳은 많다. 생각보다 많다. 생각보다 많고, 그 구직 사이트 같은데 찾아보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할 거는 생각보다 많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자기 자신을 조금 돌봐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면접 썰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